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건 정말 너무나도 축복받고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저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저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홀로 키우셨고, 엄마는 제가 어릴 때 집을 나가셨다고 합니다. 집에 항상 돌아오면 아무도 없었고, 아버지는 늦게 술 취해 들어오는 날들이 많았죠. 그렇게 어린 시절들을 보내니 저는 따스한 가족의 품이 너무나도 그리웠어요. 술에 취하면 늘 저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사는 거라고 화를 내셨고 손찌검도 하셨습니다. 작은 몸으로 아버지의 화를 받아내야 했죠. 그렇게 성인이 되어서는 저는 바로 독립을 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나갈 때도 엄청 욕을 하시더라고요. 다 키워놔봤자 소용없다며 성인이 되자마자 집을 나간다며 말이죠. 저는 그런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아버지에게서 탈출하고 싶었고, 어떻게 보면 저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싶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장래희망이라고 하면 직업을 적기 마련인데 저는 달랐죠. 단란한 가정이 있는 주부가 바로 저의 꿈이었습니다. 그렇게 나가서 돈을 벌기 시작하며, 그래도 아버지였기에 저는 들어오는 적은 월급을 조금씩 떼어 아버지께 입금해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제가 나간 지 몇 년이 되지 않아서 아버지의 부고를 들었죠. 술을 그렇게 마셨는데 몸이 정상일 리가 없잖아요. 그래도 키워준 아버지라서 그런지 그렇게 맞고 자랐지만 슬프더라고요. 가족 같지는 않았지만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었던 가족이 사라져 버렸으니까요. 그래도 그 슬픔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연히 만난 저의 첫사랑이 길을 가다가 말을 걸어왔는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만나는구나 싶을 정도로 후광이 보이는 사람이었죠. 그냥 보기만 해도 행복했습니다. 따스한 사람과 연애 4개월 만에 같이 살기 시작했고, 그렇게 저희는 함께 했습니다. 얼른 같이 살고 싶은 마음에 결혼을 하고 싶었지만 아직은 둘 다 준비된 게 없어서 단칸방부터 시작하자고 했죠.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어느 날부터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며 직장 상사의 욕을 하며 술을 먹기 시작했고, 그전에는 입에도 대지 않았던 술이었기에 솔직히 당황을 했답니다. 점차 힘들어졌던 그는 나중에는 저를 탓하기 시작했죠. 저를 먹여 살린다고 힘들다고 합니다. 저도 일을 하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단지 그 사람에 비해서 벌어오는 금액이 달랐던 거죠. 저는 그래도 그를 사랑해서 그 소리를 다 듣고 있었습니다. 고분고분하게 들어서 그런지 어느 날부터 그는 절 조롱하기 시작했죠. 그냥 꼴도 보기 싫었던 모양입니다. 사람이 변한다는 게 그런 건가 봐요. 어린 나이에 저와 사실혼처럼 살게 되고 집으로 돈을 가져다 줘야 했고, 친구들은 모두 다 술 먹고 놀고 하는데 자신은 집에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싫었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조롱으로 시작해서 그 끝은 폭력이었습니다. 자고 있는 저를 깨워서 자기 술 시중을 들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남편이 늦게 들어올 때는 문 앞에서 자기를 기다려야 했죠. 제가 많이 사랑한다는 이유로 그렇게 저에게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아버지의 폭력에서 벗어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폭력을 만나게 된 거죠. 가족은 선택하지 못한다지만 그 사람은 제가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2년 정도를 그렇게 맞으며 달래도 보고 울어도 봤어요. 하지만 한번 시작한 손찌검은 끝날 줄 몰랐고, 이러다가 제가 죽겠다 싶어서 그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은 제가 나가기만을 바랬던 게 아닐까 싶어요. 맞으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저의 월급에서 일부를 조금씩 모으기 시작했고, 그나마 돈이 조금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저는 나올 수 있었습니다. 상처뿐이었지만 그때 당시에도 그 사람이 혹시라도 저에게 다시 와주지 않을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지 않더라고요.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기에 그렇게 저의 첫 번째 결혼 생활도 아닌 동거 생활이 끝이 났어요. 저는 다른 지역으로 가서 새로운 직장을 구했죠. 그렇게 저는 남자를 만나지 않고 2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너무 무섭기도 했고 다가오는 사람은 있었지만 쉽사리 믿음이 가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찾아온 저의 두 번째 사랑은 바로 저희 가게의 손님이었어요. 어느 날부터 오기 시작한 손님은 저를 보러 매일 오는 듯 했고, 직원분들이 모두 다 알 정도로 그렇게 날마다 찾아오시더라고요. 얼굴이 잘생긴 건 아니었지만 재치 있고 말을 잘한다고 해야 할까요? 여자들이 좋아하는 말도 알고 있고 정말 말주변이 좋았습니다. 얘기하다 보면 홀랑 시간이 날아갈 정도로요.
그렇지만 2년 전에 상처가 있기에 저는 거절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분은 집요했습니다. 거의 5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저를 찾아 가게에 오더라고요. 한 번쯤 만나봐도 되겠다고 생각할 만큼 제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죠. 그렇게 저는 두 번째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함께 있으면 즐거운 사람이었고 말도 너무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었고 화려한 언변이 무엇 때문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그와 저는 결혼을 하고 저희는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결혼을 하게 되면서 사업은 더욱더 잘 되게 되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회식도 많아지고 점차 집에 안 들어오는 나날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그것까지는 이해했습니다. 남자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시간도 어길 수 있고 집에 안 들어올 수도 있죠. 어느 날부터는 현금을 손에 가지고 다니는 일들이 많아졌는데 처음에는 저는 그게 무슨 이유인지 몰랐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그저 사업 핑계만 대는 사람이어서 많이 물어보지도 못했죠. 말로서는 저를 꼬셨지만 막상 결혼을 하니 별것 없다고 생각을 했는지 늘 재미없는 듯한 웃음을 지으며 절 바라볼 뿐이었죠. 그렇게 집에 안 들어오는 날이 잦아지고 싸울 때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이유가 바로 도박이더라고요. 싸우면서 말실수를 하게 되었는데 그제야 알게 됐습니다. 막상 알게 되니 더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네가 뭔데 내 일에 참견하냐? 내가 번 돈으로 내가 하겠다는데 네가 뭔데 소리 지르냐 등등. 가정을 가지는 일이 이렇게 힘들구나. 다들 이렇게 살고 있을까? 다른 사람들은 이런 문제들을 모두 끌어안고 사는 걸까? 내가 이해력이 부족한 걸까? 왜 이렇게 한 사람을 바라보는 게 힘들까?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명의 사람을 만나봤는데 모두 다 저를 질려하고 결혼한 후에는 안방구석의 인형처럼 생각하니 비참하고 누구 하나 믿을 사람이 없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을 놓지 못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들어오는 사람을 꼭 잡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혼 생활도 얼마 가지 못했죠. 거의 밖에서 살다시피 하고 남들보다 얼굴 보기도 힘들었던 남편이기에 그렇게 저는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알아서 나가라며 그렇게 제 얼굴에 돈도 뿌리더라고요. 자존심이 상했지만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돈을 꽤 받아오는 탓에 일을 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너무 우울함에 시달렸죠. 남들이 다 꾸리는 가정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부분이었고 가지고 싶은 아이는 잘 되지도 가지지도 못했으며 만나는 남자들은 하나같이 다 절 하대했고 너무 우습게 보더라고요. 제가 너무 많이 사랑해서 그럴까 하는 생각과 함께 정말 1년 정도는 폐인처럼 지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사랑은 하지 않겠다고 나 혼자 살아도 된다고 다짐을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않았어요. 사랑의 아픔은 사랑으로 치유된다고 하던가 그렇게 저는 세 번째 사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새로 다니게 되었던 직장에서 저는 사장님과 눈이 맞았어요. 점차 좋아지기는 한데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죠. 물론 사장님도 저와 같은 마음인 것 같았고요. 그렇게 저는 가게를 그만두었고 돈도 안 받은 채로 그곳을 벗어났습니다. 제가 이 사람을 선택한 이유는 여기 있었죠. 저를 찾으러 왔더라고요. 그때 당시만 해도 연락이 잘 되는 시기도 아니었고 어찌저찌 물어보러 저를 찾아온 것입니다. 이사한 집 앞에서 그를 봤을 때 어디에서도 없는 감정이 나오더라고요. 이번에는 정말 잘 만났다고 생각을 했죠. 정말 하루하루가 행복했고 연애를 하는 내내 그 사람이 좋아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하루하루 저를 위해서 살아주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무엇 하나 먹을 때도 저에게 먼저 먹여주었으며 여자들이 모두 바라는 모든 매너를 갖춘 사람이었죠.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정말 이런 사람을 만나려고 그동안 나를 힘들게 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가게를 함께 꾸려나가면서 그렇게 저희는 거의 신혼부부처럼 살았어요. 제 과거도 고백했는데 듣고서는 말없이 울어준 사람이었죠. 하루하루 지날수록 그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런 기억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내 생에도 빛이 있다면 이 사람이 나의 빛이겠구나 하는 마음이 간절했죠. 행복이란 게 이런 것이구나 하면서 그와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거의 2년을 만났을까요? 저는 이 사람에 대한 확신이 들었고 거의 함께 살다시피 했으며
이제는 결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미루더라고요. 가게도 꽤나 돈이 되는 것 같은데 늘 돈이 없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가게가 안 된다는 핑계로 월급도 거의 받지 않고 일했습니다. 밥은 그쪽에서 해주기도 하고 살 곳도 있었기에 저는 딱히 월급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했죠. 부인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위자료도 거의 다 그 사람을 위해 썼습니다. 처음에 그 사람이 빚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젊은 나이에 가게를 대면서 생긴 빚이라고 하기에 저는 다 내주었습니다. 물론 그것조차 저는 상관없었어요. 진짜 그 사람만 있으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라고 해야 할까요? 너무나도 행복한 나날들이었으니 그렇게 살아도 결혼한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이별을 고했죠. 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요. 너무나도 잘 만나고 있었는데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가달라는 말에 정말 망치로 머리 한 대 맞은 기분이더라고요. 일단 너무 단호하게 말해서 쫓겨나듯 나오기는 했는데 전 이별을 한 게 아니었죠. 멍한 기분과 함께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나와버린 터라 갈 곳도 없었고 돈도 얼마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내 전부라고 생각하고 거의 월급도 받지 않은 채 일했으니까요. 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다음날 다시 가게를 찾아갔는데 정말 매몰차게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여태까지 받지도 못한 월급은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저에게 돈 몇 푼 쥐어주면서 제발 가달래요.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길래 이유라도 말해달라고 하니까 그냥 싫어졌대요.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매달렸습니다. 나한테 왜 이러냐고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찾아가고 화도 내어보고 울어도 봤습니다. 저는 제가 무언가를 잘못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저는 헤어진 이유에 대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가게로 찾아가려고 하는데 저보다 조금 더 일찍 왔던 한 여자가 와서 아이와 가게로 쏙 들어가는 걸 봤어요. 엄마도 제 또래로 보이고 애는 꽤나 크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숨을 죽이고 따라갔죠. 그렇게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여보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네, 유부남이었어요. 가게 문을 살짝 열고 부인께서 그 남자를 가득 안으시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다. 그 목소리가 아직까지도 기억에 선명하네요. 아이와 함께 외국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기러기 아빠였던 거죠. 그래서 저와 편안하게 만날 수 있었던 거고요. 한국에 들어오기로 결정하면서 저를 떼어놓으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문틈으로 그 부부를 보는데 그 남자와 눈이 마주쳤어요. 저에게 손짓으로 가라는 표시를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를 나왔어요. 그때 그 심정이란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더라고요. 제가 거기다가 뭐라고 해봤자 좋을 것도 없었고 저는 그냥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그냥 놓아주기로 했죠. 모든 게 다 부질없더라고요. 인생에서 4번의 남자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저의 선택도 없었던 아버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아버지를 닮은 남편, 세 번째는 나를 멸시하고 등한시하고 도박에 빠진 남자, 네 번째는 유부남. 내 인생은 이렇구나 싶은 생각이었어요. 모든 걸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세 번째까지 그렇게 당하고 나서 너무 좋은 기억만 안겨준 그가 그렇게 배신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그날 정신없이 걸었어요. 그냥 길이 있는 대로 그렇게 걸었죠. 밤이 되는 것도 몰랐고 배고픈 것도 몰랐고 목마른 것도 몰랐어요. 그냥 하염없이 걸어서 내가 어디를 걷고 있다는 생각조차 없어지더라고요.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어느덧 정신을 차려보니 한적한 시골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멀지 않은 곳에 이런 곳이 있어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조그마한 강이 있었는데 그날 밤의 강은 너무나도 아름답더라고요. 근처 편의점에서 소주를 하나 샀고 안주할 겸 오징어도 샀습니다. 그렇게 저는 강 주변에서 그 추운 날씨에 소주와 함께 오징어를 뜯었죠.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곱다잖아요. 즐기지도 않았던 소주, 아버지 때문에 쳐다도 보기 싫었던 소주병. 그렇게 제가 마시고 있었어요. 예전에 몇 번 먹었을 때는 그렇게 쓰다고 생각했는데 그날따라 많이 달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소주 한 병을 비웠어요. 사실 거의 들이켰죠. 몽롱한 정신을 잡으면서 저는 강 쪽으로 서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꽤나 깊어 보이는 강이었고 달이 비추어 저의 마지막을 장식하기에는 꽤 사치스러운 곳이 아닐까 싶었지만 마지막만큼은 사치스러워 보자며 그렇게 천천히 걸어갔죠. 그렇게 차가운 물이 제 발에 닿을 때 무언가에 의해서 저는 당겨졌습니다. 저보다는 나이가 있어 보였고 술에 취해서 정확하게 보이지 않았지만 한 남자였어요. 정신 나갔냐고 하면서 저를 붙잡길래 놔달라며 저는 울부짖었고 끝까지 저를 잡고 놓지 않았던 분이셨습니다. 그는 그렇게 저를 억지로 끌고 물가 쪽으로 오셨고 제가 다시 가려고 하면 잡고 놓아주지 않았죠. 처음 봤는데 이러시면 곤란하다고 하며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는데 그 사람은 누가 봐도 죽을 것 같은 사람을 어떻게 지나치냐며 오히려 저에게 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달래는 투도 아니었고 화를 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정신을 잃었고 그 다음날 깨어났을 때 웬 할머니 한 분이 절 바라보고 계셨죠. 속은 괜찮은겨? 전 살면서 할머니라는 게 없어봐서 그런지 그 소리가 아직까지도 기억이 날 정도로 정겹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네 하고 대답을 해버렸어요. 제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다급히 일어나시더니 한가득 상을 차려오시더라고요. 밥 먹으라고 하면서 저에게 상을 건네었습니다. 그 상은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게 처음 받아보는 술상이었습니다. 콩나물이 엄청 들어가 있는 콩나물국과 가득가득 쌓인 반찬까지 밥은 세 사람은 거뜬히 먹을 수 있는 고봉밥이었죠. 낯을 많이 가려서 아는 사람 외에는 함께 밥을 먹어본 적이 없었는데 그렇게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밥 먹고 난 뒤에 속이 좋지 않아서 잠시 잠들었는데 일어나 보니 어제 봤던 그분이 계시더라고요. 괜찮아요? 하시는 그의 모습에 본능적으로 저는 얼굴을 숨겼습니다.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어제 그렇게 화를 내놓고 부끄러워하십니까? 저와 그 사람은 그렇게 인연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그 사람과 15년째 살고 있어요. 죽음의 문턱에서 만났던 그 사람은 제가 마음을 잡을 때까지 기다려줬고 다정하지는 않았지만 묵묵한 기다림으로 저에게 믿음을 주더라고요. 그렇게 한 가정을 꿈꾸던 저에게 떡두꺼비 같은 아들도 쥐어주고 예쁜 딸까지 쥐어준 사람입니다. 결혼하자고 했을 때 다른 말도 필요 없이 한마디만 하더라고요. 평생을 지켜주겠다고 말이죠. 저에게는 평생 있을 것 같지 않았던 행복이었지만 인생에서 행복을 찾는 게 가장 어려웠던 저에게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에요. 저는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 사람 또한 저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밥상 차려준 할머님은 저의 시어머니가 되었답니다. 저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15년의 행복에 가려서 예전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이 나서 지난 날을 이야기해봅니다.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다고 하죠. 포기해버리려고 하는 순간에 찾아온 귀중한 행복이었습니다. 지금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날은 꼭 오더라고요. 저의 파란만장했던 젊은 날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기만을 바라겠습니다.